세상의 이치, 동전의 양면. 행복과 불행은 늘 함께 온다. 우리는 가끔 혼돈에 빠지지요.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 그리고 짧은 행복과 긴 불행에 대하여 꼭 나만의 문제인 양. 자기의 정체성과 세상을 좀 이해한다면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을요.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좋은 일 뒤에는 꼭 나쁜 일이 오는 걸까? 왜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 어딘가 불안해지는 걸까? 왜 힘든 시간이 끝나면 또 다른 힘든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 하고요. 그리고 어떤 날은 그 반복이 너무 지쳐서 이게 원래 이런 건지, 아니면 나만 유독 이런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결론부터 말할게요. 그게 원래 그런 거예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나쁜 것만도 아니에요. 세상은 원래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 동양 철학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근본적인 개념 중 하나가 음양이에요. 음과 양, 어둠과 빛, 차가움과 따뜻함, 고요함과 움직임.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빛이 없으면 어둠을 알 수 없고 어둠이 없으면 빛을 느낄 수 없어요. 차가움을 경험하지 못하면 따뜻함이 무엇인지 몸으로 알 수 없고 고요함을 모르면 움직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어요. 태극 문양을 생각해봐요. 검은 부분 안에 하얀 점이 있고 하얀 부분 안에 검은 점이 있어요. 이게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에요. 그 안에 세상의 이치가 담겨 있어요. 완전히 어두운 것 안에도 빛의 씨앗이 있고 완전히 밝은 것 안에도 어둠의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의 절정에 이미 불행의 씨앗이 있고 불행의 바닥에 이미 행복의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화가 되는 것이 복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이 화가 된다고요. 이걸 화복상이라고 해요. 재앙과 복이 서로 기대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단순한 격언이 아니에요. 세상이 실제로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서양 철학에서도 같은 인식이 있었어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은 흐른다 라는 말로 유명한데 그는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대립하는 것들이 하나를 이룬다고요. 차갑고 더운 것, 좋고 나쁜 것,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사실은 하나의 길이라는 거예요. 헤라클레이토스에게 세상은 대립이 공존하는 하나의 통일체였어요. 이게 철학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물리학에서도 모든 힘에는 반대 방향의 같은 크기의 힘이 있어요. 생태학에서는 포식자와 피식자가 서로를 유지시켜요. 심리학에서는 억압된 감정이 반드시 다른 방식으로 나온다는 걸 알아요. 세상은 근본적으로 대립하는 두 힘의 균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좋은 일 뒤에 나쁜 일이 오는 것 같다고 느끼는 게 착각이 아니에요. 패배주의도 아니에요. 세상이 실제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는 것이 삶을 버티는 첫 번째 지혜예요. 행복은 불행이 있기 때문에 행복이다. 여기서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해요. 만약 당신이 평생 행복하기만 했다면 당신은 지금 행복을 느낄 수 없어요. 이게 역설처럼 들리지만 심리학이 증명한 사실이에요. 인간의 뇌는 변화에 반응해요. 절대적인 상태에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방 안의 온도가 20도라고 해봐요. 처음 들어올 때는 느끼지만 한참 있으면 20도인지 모르게 돼요. 근데 갑자기 히터를 켜서 25도가 되면 금방 따뜻함을 느껴요. 행복도 똑같아요. 행복한 상태가 지속되면 그게 기준선이 되고 더 이상 행복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심리학에서 이걸 쾌락 적응이라고 해요. 인간은 좋은 것에도 나쁜 것에도 매우 빠르게 적응해요. 새 차를 사면 처음엔 너무 좋은데 한 달 지나면 그냥 차예요. 이사한 집이 처음엔 너무 좋은데 2달 지나면 그냥 집이에요. 반대로 큰 고통도 시간이 지나면 일상이 돼요. 이 적응 능력이 우리를 살아남게 해줬어요. 근데 동시에 우리가 행복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도 해요. 불행이 있기 때문에 행복이 빛나는 거예요. 힘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편안한 시간이 감사한 거예요. 이별을 경험했기 때문에 함께 있는 것의 소중함을 알아요. 아팠기 때문에 건강한 날의 가치를 알아요.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요. 이 말이 너무 차갑게 들릴 수 있어요. 고통을 미화하는 것처럼요. 근데 니체가 하고 싶었던 말은 고통이 없으면 강함도 없다는 거예요. 강함은 고통을 피해서 얻는 게 아니라 고통을 통과해서 얻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외상 후 성장이라고 해요.
큰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그 이전보다 오히려 더 깊고 넓어지는 경험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고통을 의미로 전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당신이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게 당신을 망가뜨리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이게 당신을 만들고 있는 과정일 수 있어요. 지금은 그게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봄이 오는 게 겨울에는 느껴지지 않거든요. 중국의 세옹이라는 노인이 살았어요. 어느 날 그의 말이 도망쳤어요. 이웃들이 안타까워하며 위로했어요. 노인이 말했어요. 이게 복이 될지 어찌 알겠소 라고요. 얼마 후 도망쳤던 말이 다른 좋은 말 여러 마리를 데리고 돌아왔어요. 이웃들이 축하했어요. 노인이 말했어요. 이게 화가 될지 어찌 알겠소 라고요. 아들이 새말을 타다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어요. 이웃들이 걱정했어요. 노인이 말했어요. 이게 복이 될지 어찌 알겠소 라고요. 얼마 후 전쟁이 일어났어요. 마을의 젊은이들이 모두 전쟁터로 나갔고 대부분 돌아오지 못했어요. 아들은 다리가 부러진 덕분에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됐어요. 세옹지마예요. 이 이야기가 수천 년 동안 전해진 이유가 있어요. 이게 그냥 교훈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간이 경험으로 알아낸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좋은 것이 나쁜 것이 될 수 있고 지금 나쁜 것이 좋은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그게 어느 쪽인지 알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 너무 이른 판단을 내리지 않는 것, 그게 지혜예요. 이게 냉담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감정 없이 살라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기뻐하고 충분히 슬퍼하되 그 감정을 최종적인 판결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느끼는 절망이 최종 판결이 아닐 수 있어요. 지금 느끼는 기쁨이 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삶은 계속 흐르거든요. 고통을 피하려 할수록 고통이 커진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심리학적 사실을 이야기해야 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쾌한 것을 피하려 해요. 고통스러운 감정을 없애려 하고 힘든 생각을 억누르려 하고 불편한 상황을 빠르게 벗어나려 해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생존 본능이거든요. 근데 심리학 연구들이 반복적으로 발견한 게 있어요. 감정을 억누르려 할수록 그 감정이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하얀 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라는 실험이 있어요. 심리학자 다니엘 웨그너가 한 실험인데 사람들에게 하얀 곰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하얀 곰 생각을 더 자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억누르려는 시도가 역설적으로 그 생각을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감정도 같아요. 슬픔을 느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슬픔이 더 강해져요. 불안을 빨리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면 불안이 더 커져요.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내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면 더 행복해지기 어려워져요. 수용 전념 치료라는 심리 치료법이 있어요. 스티브 헤이스가 개발한 것인데 핵심이 이거예요. 불쾌한 감정과 싸우지 말고 그것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가치에 따라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게 포기가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불행을 없애려고 싸우는 에너지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쓰는 거예요. 불행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면서 삶을 멈추지 않고 불행이 있는 채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불교에서 두카라는 개념이 있어요. 흔히 고통으로 번역되는데 좀 더 정확하게는 삶의 불만족스러운 본성이에요. 부처는 삶에는 본질적으로 불만족스러운 면이 있다고 했어요. 이게 염세주의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삶이 완벽하게 만족스러워야 한다는 기대를 내려놓을 때 역설적으로 더 많은 만족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힘든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그 감정을 없애려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있게 두세요. 그게 거기 있다는 걸 알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춤추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어둠이 있기에 별이 보인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예요. 아우슈비츠, 다하우 등 4개의 수용소에서 3년을 보냈어요. 가족을 잃었고 아내를 잃었어요. 매일이 생사의 경계였어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극한의 고통 속에서 그는 관찰했어요. 같은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버텼어요. 차이가 뭔지 알아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고통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었어요.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이 발견을 바탕으로 로고테라피를 정립했어요. 로고스는 의미라는 뜻이에요. 의미를 통한 치료예요.
그의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는 마지막 자유는 빼앗을 수 없다고요. 이게 단순한 긍정사고가 아니에요. 수용소라는 극한의 현실 속에서 검증된 진실이에요. 고통이 사라지면 삶의 의미가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때 그 고통이 당신을 부수지 못해요. 어둠이 깊을수록 별이 선명하게 보여요. 도시의 빛이 가득한 곳에서는 별이 잘 안 보여요. 완전히 어두운 곳에서야 수천 개의 별이 보이기 시작해요. 삶도 그래요. 가장 힘든 시간이 가끔은 가장 선명하게 진짜를 보게 해주는 시간이에요. 무엇이 진짜 소중한지, 누가 진짜 내 곁에 있는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게 평온한 시간에는 잘 보이지 않다가 힘든 시간에 선명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어둠이 주는 선물이에요. 원하지 않아도 오는 선물이지만 받아들이면 아주 값진 선물이에요. 균형을 찾는다는 것. 세상이 흑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안다고 해서 회색 속에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흑과 백이 공존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검을 때 더 깊이 검고 흰 때 더 충분히 힐 수 있어요. 슬플 때 충분히 슬퍼하는 것, 그게 건강이에요. 슬픔을 억누르거나 빨리 털어내려 하거나 슬픈 척하지 않는 게 강한 게 아니에요. 슬픔이 왔을 때 그 슬픔을 충분히 느끼고 충분히 울고 그러면서 그 슬픔과 함께 있는 것. 그게 슬픔을 통과하는 방법이에요. 슬픔을 통과해야 슬픔이 지나가거든요. 기쁠 때 충분히 기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게 오래 갈까? 다음엔 나쁜 일이 오겠지? 라는 불안으로 기쁨을 깎아내리지 않는 것. 지금 이 순간의 기쁨을 충분히 느끼는 것. 그게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덕이란 극단과 극단 사이의 중간이라고요. 용기는 무모함과 비겁함 사이에 있고 관대함은 낭비와 인색함 사이에 있어요. 근데 이 중용이 감정 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이유로, 올바른 방식으로, 올바른 정도로 감정을 느끼는 것이 덕이라고 했어요. 균형이란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감정을 제대로 느끼는 거예요. 심리학자 수전 데이비드는 감정적 민첩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어요. 감정을 피하거나 억누르거나 무조건 긍정적으로 바꾸려 하지 않고 감정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능력이에요. 어두운 감정도 밝은 감정도 모두 중요한 정보라는 거예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가치에 맞게 행동하는 것, 그게 감정적으로 성숙한 삶이에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 모든 철학과 심리학이 결국 같은 방향을 가리켜요. 지금 이 순간이에요. 과거의 불행을 붙들고 있으면 지금을 살 수 없어요. 미래의 행복을 기다리며 지금을 유예하면 영원히 지금을 살 수 없어요. 왜냐면 삶은 항상 지금이거든요. 불교의 무상 개념이에요. 모든 것은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슬픈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해방의 이야기예요. 지금의 고통도 변해요. 지금의 기쁨도 변해요. 모든 것이 흘러가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전부예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 황제이면서 스토아 철학자였어요. 그가 쓴 명상록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잃어버린 것에 대해 슬퍼하지 마라. 지금 가진 것이 있었다는 것에 기뻐하라고요. 그리고 이런 말도 했어요. 현재의 방해물이 행동의 방해물이 되게 하지 마라. 현재의 방해물이 오히려 행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장애물이 길이 된다는 거예요. 흙이 백을 만들고 백이 흙을 만드는 것처럼요. 심리학에서 마음챙김이 20년 넘게 연구되고 있는데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게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연습이 불안을 줄이고 우울을 완화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명상 기법이 아니에요. 삶을 사는 방식이에요. 지금 힘드신가요? 그게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세상이 원래 그렇게 생겼어요. 흙과 백이 공존하고 행복과 불행이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고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것이 같은 길 위에 있어요. 당신이 지금 내려가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당신이 지금 길 위에 있다는 증거예요. 길 위에 있지 않으면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거든요. 지금 너무 좋은 것들이 있어서 무서우신가요? 이게 오래가지 않을까봐 불안하신가요? 그 불안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좋은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도록 설계된 동물이에요. 근데 그 두려움이 지금의 좋음을 방해하게 두지 마세요. 지금 충분히 좋을 수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당신이 감당할 거예요. 세상은 불공평한 것 같아요. 어떤 날은 정말 불공평하게 느껴져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순탄한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타인의 겉면을 보고 자신의 속면과 비교해요. 저 사람의 환한 웃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저 사람의 성공 뒤에 어떤 고통이 있었는지 우리는 모르거든요. 모든 사람의 삶에 흑과 백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색만 다를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을 할게요. 당신이 지금 여기 있다는 것, 그게 이미 엄청난 거예요. 수십억 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우연과 필연이 겹쳐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여기 있어요. 그 존재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리고 그 기적 같은 존재가 흑과 백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 매일 균형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완벽하게 못 살아도 괜찮아요.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니까요. 흑이 있기에 백이 아름답고 백이 있기에 흑이 의미 있어요. 불행이 있기에 행복이 빛나고 행복이 있기에 불행을 버틸 수 있어요. 이 둘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당신의 삶에서도 그 두 가지가 서로를 완성시키고 있어요. 오늘 하루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이 흑이든 백이든 당신은 길 위에 있어요. 그리고 길 위에 있는 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해요. 정말로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